여러분 요즘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적금 통장 때문에 수급비가 끊긴다더라. 자녀 용돈까지 조사한다더라. 심지어 휴대폰 위치도 본다더라. 저도 처음엔 소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10월부터 달라집니다.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전수조사를 이전보다 훨씬 강력하게 진행합니다. 전국의 공공기관, 금융기관 데이터를 AI가 자동으로 확인한다고 합니다. 통장 잔액은 물론 생활 패턴까지 빅데이터로 분석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꼭 알려드려야겠습니다. 첫째, 전수조사가 뭔지 정확히 알기. 둘째, 정부가 어디까지 확인하는지. 셋째, 용돈이나 적금이 문제되는지. 넷째, 실제 탈락 사례와 해결 방법. 다섯째, 억울할 때 되살리는 법. 여섯째, 14일 신고 원칙 핵심 정리. 이 6가지를 끝까지 알려드릴게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되고 앞으로 영상도 놓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기초생활수급자 전수조사란 무엇인가? 원래 정부는 매년 2번씩 조사를 합니다.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있었죠. 그런데 이번 10월부터는 완전히 다릅니다. 단순히 서류만 확인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AI와 빅데이터를 총동원한다고 합니다. 전국 200개 넘는 공공기관 정보를 연결합니다. 또 140개 이상의 금융기관 정보도 포함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국세청, 은행, 증권사 이런 기관 자료를 실시간으로 대조합니다. 즉 사람이 아니라 컴퓨터가 확인합니다. 그만큼 조사 속도도 빠르고 정밀합니다. 예전엔 놓칠 수 있었던 부분도 걸러집니다. 그래서 수급자분들 긴장을 많이 하십니다. 내 통장까지 본다고? 라는 반응도 많습니다. 실제로 잔액, 입출금 내역까지 확인합니다. 게다가 단순 금융 재산만 보는 게 아닙니다. 생활 패턴까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기 사용량, 가스 사용량 변화도 보죠. 집에 실제로 거주하는지 확인 가능하죠. 휴대폰 위치도 수시로 대조가 됩니다. 서울에 산다 신고했는데 부산서 계속 잡힌다. 그러면 위장 전입 의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카드 사용처, 배달 주소까지 참고합니다. 예전과 차원이 다른 조사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정부가 집중 확인하는 항목들. 정부가 이번 전수조사에서 보는 건 크게 셋입니다. 첫째는 돈의 흐름, 즉 소득과 금융재산입니다. 월급, 연금 같은 공식 소득은 당연히 포함됩니다. 자녀가 주는 용돈도 사저기 전 소득으로 잡힙니다. 특히 카카오페이나 토스로 보내는 경우 주의하세요.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이 들어오면 소득으로 봅니다. 단 미리 신고하면 공제가 적용돼 문제 없습니다. 반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소득 은닉으로 오해받습니다. 은행 예금, 적금, 보험, 주식 배당금도 다 포함입니다. 최근 3개월간 입출금 내역 전체를 확인합니다. 갑자기 큰 금액이 들어오거나 빠진 것도 조사 대상입니다. 두 번째는 일반 재산입니다. 집, 땅, 자동차가 대표적입니다. 자동차는 종류와 시세, 실제 사용 여부까지 봅니다. 특히 자녀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 것 같아도 무상거주 소득으로 잡힙니다. 세 번째는 생활 모습입니다. 실제 생활과 서류가 다른지 확인합니다. 위장 전입, 위장 이혼, 자녀명의 차량 사용 등이 해당됩니다. 전기 사용량, 휴대폰 위치, 카드 사용처로 다 검증합니다. 정부가 여기까지 확인하는 이유는 2가지입니다. 진짜 어려운 분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함, 그리고 부정수급을 막아 공정성을 지키려는 것입니다. 즉 제대로 알리고 정직하게 신고하면 문제 없습니다. 세 번째, 실제 탈락 사례와 원인들. 첫 번째 사례는 적금 통장 신고 누락입니다. 어르신이 매달 20만 원씩 적금을 넣었는데 이걸 주민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그대로 두셨습니다. 6개월 지나 적금 원금과 이자가 합쳐지자 문제가 됐습니다. 소득으로 환산되면서 기준을 살짝 넘게 된 겁니다. 결국 수급비가 끊기는 억울한 일을 겪으셨습니다. 하지만 사실 적금이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건 아닙니다. 장기 금융저축공제 제도를 활용하면 달라집니다. 3년 이상 유지할 목적의 저축은 연 500만 원까지, 최대 1,500만 원까지 재산에서 제외해줍니다. 즉 미리 신고만 했어도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두 번째 사례는 갑자기 들어온 큰돈입니다. 자녀가 부모 병원비를 도와주려고 200만 원을 넣었다가 며칠 후 다시 인출한 경우입니다. 잠깐 스쳐간 돈이지만 출처와 사용처 증빙이 없으면 그냥 부모 소득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나 영수증만 있었어도 문제는 없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자녀 차량을 자주 빌려 쓰는 경우입니다. 명의는 아들 차인데 부모가 자주 사용하면 보험 내역이나 하이패스 기록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면 부모 재산으로 간주돼 탈락 사유가 됩니다. 네 번째 사례는 실거주지 문제입니다. 주소지는 서울인데 실제로는 지방 딸 집에서 거주, 전기 사용량, 휴대폰 위치,
카드 사용처로 다 확인됩니다. 이런 경우 신고만 했어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즉 탈락 사례들의 공통점은 신고 누락입니다. 사소해 보여도 신고만 했으면 다 막을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억울하게 탈락했을 때 해결 방법. 혹시 수급비 중단이나 탈락 통보를 받으셨나요? 그렇다고 바로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부의 판단이 잘못됐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의신청입니다.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왜 탈락이 부당한지 설명하고 증빙 서류를 제출하세요. 병원 영수증, 차용증, 계약서, 진단서 등이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용돈을 병원비로 쓴 걸 증명해 다시 자격을 되찾은 사례도 많습니다. 두 번째는 행정심판입니다.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다시 판단하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을 풀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됩니다. 세 번째는 차상위계층 지원을 활용하는 겁니다. 소득이 기준을 조금 넘어서 수급비는 탈락했어도 여전히 생활이 어렵다면 차상위계층으로 지원됩니다. 의료비, 통신비, 교통비 같은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긴급복지지원제도입니다. 갑자기 병이나 사고로 생계가 막막해졌을 때 일시적으로 생계비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막히면 끝이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시 수급 자격을 찾은 분들이 많습니다. 주민센터, 보건복지콜센터 129번, 지역복지관 상담사에게 꼭 도움 요청하세요. 다섯 번째, 수급비 지키는 핵심 원칙 5가지. 첫째, 모든 변화를 14일 이내 신고하세요. 자녀 용돈, 적금 가입, 땅 상속, 자동차 구매 등 작은 변화라도 반드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건 신고 안 해도 되겠지 하는 순간이 오히려 탈락 위험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간단한 메모 습관을 들이세요.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아들 용돈 10만 원, 병원비 20만 원처럼 간단히 기록하세요. 나중에 조사 나올 때 이 메모 한 줄이 억울함을 풀어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셋째, 금융재산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세요. 예금, 적금, 보험, 주식까지 합쳐서 기준 금액을 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 기능을 이용하면 내 자격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넷째, 실제 거주지를 정직하게 신고하세요. 자녀 집에서 오래 머무르거나 위장 이혼 등은 AI 조사로 다 확인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숨기기보다는 미리 알리고 상담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다섯째, 정확한 정보는 공식 채널에서 확인하세요.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보건복지콜센터 129, 이 세 곳만 기억하셔도 잘못된 소문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 5가지만 지켜도 수급비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꼭 기억해야 할 추가 꿀팁과 사례. 첫째,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기세요. 자녀 용돈은 30% 자동 공제가 됩니다. 의료비, 주거비, 부양가족 공제도 따로 있습니다. 공제만 잘 챙겨도 실제 소득은 크게 줄어듭니다. 둘째, 차상위계층과 긴급복지제도도 확인하세요. 혹시 수급에서 탈락하더라도 끝이 아닙니다. 차상위계층, 긴급복지지원 같은 제도가 있어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주민센터 담당자와 자주 소통하세요. 담당 공무원과 친해지면 새로운 제도나 혜택을 먼저 알려주기도 합니다. 작은 변화가 생기면 전화 한 통으로 신고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넷째, 복지 멤버십과 지역 추가 지원을 활용하세요. 통신사 요금 할인, 은행 복지통장 수수료 면제, 지자체 난방비문화 누리카드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숨은 혜택만 잘 챙겨도 한 달에 수만 원 아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공 사례를 꼭 기억하세요. 용돈 신고로 문제없이 통과한 김어르신, 장기저축공제로 자격을 지킨 박어르신, 실거주지 미리 신고에 문제없던 이 어르신처럼 핵심은 미리 신고, 정직 신고라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10월부터 시작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전수조사 핵심 내용을 하나하나 정리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복지생활정보마트였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